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회 기출문제는 1회나 2회나 또 그 형식은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데요. 문제의 내용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 전체 슬라이드에 대한 조건 보이시죠? 자, 60점 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슬라이드의 크기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디자인 적용을 하고, 그리고 바닥글과 슬라이드 번호 넣으라는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글자 크기는 그 보기 좋게 조정을 하면 될 테고, 또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클립아트 임의로 삽입을 하고, 그리고 모든 슬라이드의 제목은 채우기 효과를 같이 해준다. 그리고 문자에는 흰색을 똑같이 적용한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슬라이드를 작성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우리 그 워드 아트를 만들고 또 클립 아트를 넣고 도형을 이용해서 부제목을 만드는 그러한 문제 보이시죠? 자, 이제 또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시면, 세 번째 문제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작성하는 그런 화면인데요. 보시면은 제목을 입력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두 개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단 문자열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닥글과 슬라이드 번호 나타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제, 즉 슬라이드 3번은 배점이 70점으로 되어 있고요. 도형을 이용해서 만드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도형이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도형을 통해서 세 번째 슬라이드를 완성하고, 그리고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의 문제는 보시면 표를 작성해서 표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러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표를 만들어주고 옆에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텍스트 상자 이용해서 만들어주고 여기에선 글머리 기호들 변화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슬라이드는 다섯 번째 슬라이드죠. 문제 6번이고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차트를 이용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원형 차트, 3차원 원형 차트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차트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조직도를 이용한 그러한 슬라이드가 보여지죠. 이러한 조직도를 만들어서 또 옆에 텍스트 상자와 함께 만들어 두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둔 모든 문제에 모든 슬라이드, 만들어 놓은 6장의 슬라이드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것이 마지막 문제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해서 지정한 그러한 애니메이션 효과들을 여러분들이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요, 전체 슬라이드에 적용할 수 있는 1번 문제와 그리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만드는 2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슬라이드에 대한 배점은 60점으로 되어 있고, 슬라이드의 크기를 미리 지정하는 거 보이시죠? 너비와 높이 지정하는 그런 수치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디자인 적용해서 임의로 선택을 해서 자유롭게 하고, 슬라이드 번호와 바닥글을 넣는데 1번 슬라이드는 생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번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구성을 선택할 때 제목 슬라이드로 구성을 선택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들어있는 글자 크기는 임의로 보기 좋도록 만들고, 첫 번째 슬라이드에 들어있는 클립 아트는 임의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드 2번부터 6번까지의 채우기 효과와 제목의 채우기 효과죠. 그리고 문자열에 대한 것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파워포인트를 실행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실행하고 우리 새 프레젠테이션 열어서 시작해야겠죠. 자,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지는 슬라이드는 여러분들 제목 슬라이드로 하셔야 바닥글이라든가 슬라이드 번호 적용 안 하게끔 가능하겠죠. 제목 슬라이드 선택하고 확인 눌러서 꺼내놓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먼저 우리 1번 조건에 보시면 슬라이드 크기를 너비 40, 높이 20cm로 지정하라는 조건 보이거든요. 자, 슬라이드 크기 조정은 파일 메뉴의 페이지 설정에서 하시는 거죠. 페이지 설정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슬라이드 크기는 사용자 정의 선택하셔야죠. 클릭합니다.
그리고 너비를 40, 또 높이를 20cm로 주고 확인 클릭합니다. 자, 그럼 1번 조건에 맞게끔 우리 슬라이드의 크기를 조절을 했고요. 그리고 2번 조건에 보시면 디자인 서식은 임의로 정한다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기본 작업 단추 선택하시고 디자인 서식 파일 적용 선택해야겠죠?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디자인 서식 넣으셔야겠죠? 자, 우리는 고구려를 한번 선택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클릭하시고 적용 단추 클릭하십시오. 자, 그러면 고구려라는 디자인 서식으로 적용이 되고 이때 이제 3번 조건에 보시면 슬라이드 번호와 바닥글을 삽입하죠. 자, 슬라이드 번호와 바닥글, 우리 바닥글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에 보시면은 바닥글이 자원관리라는 바닥글로 되어 있거든요. 자, 즉 문제 화면에 한번 보시면 슬라이드, 자, 첫 번째와 또 두 번째 슬라이드 부분부터 보면 아래쪽에 자원관리로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가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바닥글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어야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로 가서 이제 우리 그 바닥글을 넣어주기 위해서 보기 메뉴에 머리글 및 바닥글 먼저 선택하셔야죠.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고 날짜 및 시간은 필요 없습니다. 체크 해제하시고 슬라이드 번호 선택하셔야죠. 클릭합니다. 그리고 바닥글 부분에는 자원관리라는 바닥글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하면 반드시 해주셔야죠. 1번 슬라이드에는 생략하라는 조건이 보이니까요. 자,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적용하셔야 앞으로 추가되는 슬라이드에 모두 적용이 되겠죠. 모두 적용 단추 클릭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네 번째 조건을 한번 보시면 임의 글자 크기 적용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면서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5번의 클립아트는 임의 클립아트를 삽입한다. 그것은 1번 슬라이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6번 조건에 보시면 슬라이드 제목에 대한 채우기 효과와 또 글꼴에 대한 색상이 보여지거든요. 자, 이것은 모든 슬라이드 1번을 제외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적용하기 위해서 마스터 작업에서 해주셔야죠. 슬라이드 마스터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목 부분을 선택을 하고 그리기 도구 모음의 색 채우기 단추에서 채우기 효과를 질감 분홍 박엽지로 하라 그랬거든요. 자, 채우기 효과 단추 클릭합니다. 그리고 질감이라는 부분에 분홍 박엽지 선택하셔야죠. 그리고 확인 단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글자의 색상은 흰색, 즉 아래쪽에 그리기 도구 모음의 글꼴색 단추를 누르고 흰색 선택하셔야죠. 흰색 클릭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제목은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모두 폭에 맞게끔 이렇게 위쪽에 붙어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마스터 이제 닫기 단추 눌러서 마스터 화면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슬라이드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의 문제는 워드아트로 브랜드 파워라는 워드아트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부제목으로 아래쪽에 디자인 지원과라는 도형을 이용해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클립아트를 하나 넣은 거 보이시죠? 자, 파워포인트의 첫 번째 슬라이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여기에 보여지는 이런 그 틀들은 제목 틀이나 부제목 틀은 선택을 해서 딜리트하고 삭제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워드아트를 넣어 주어야죠. 워드아트 같은 경우엔 삽입 메뉴를 통해서 하셔도 좋고 아래쪽에 워드아트 삽입이라는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이용하셔도 되겠죠. 자, 우리는 삽입 메뉴의 그림에서 워드아트 메뉴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시면 워드아트 모음집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여기에서 브랜드 파워라는 것은 세로 문자열로 되어 있지만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은 첫 글자가 오른쪽에 이렇게 크게 한 글자 더 나와 있거든요. 자,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즉, 물결 무늬로 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이 물결 무늬를 나중에 세로 방향으로 텍스트를 변경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이 같은 물결 모양을 선택하고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브랜드 파워 내용을 입력하시고 확인 선택하셔야죠.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를 이렇게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이 글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세로 텍스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워드아트 도구 모음에 워드아트 세로 텍스트라는 단추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워드아트 도구 모음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물론 오른쪽 단추 눌러서 워드아트 도구 모음 표시 하시면 나타날 테고요. 또는 기본적으로 보기 메뉴에 도구 모음 하시면 워드아트 도구 모음 보이죠?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죠. 이렇게 꺼내놓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워드아트 세로 텍스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세로 문자열로 바뀌죠? 이때 크기 조절을 해주시고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해 놓으셔야죠. 자, 그리고 크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문자와 문자 사이가 지금 너무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조건에는 없지만, 워드아트 도구 모음의 글자 간격이라는 단추를 눌러보시면 표준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해 보시죠. 그래서 조금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요. 이 문자열에 보시면은 그림자가 보여지는데요. 자, 우리는 문제지에 보시면은 브랜드 파워라는 워드아트의 그림자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워드아트 모음집을 선택하시고 그림자가 없는 이러한 물결 무늬를 선택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세로 방향으로 해주고 이렇게 가져다가 오른쪽에 놓으시면 되겠죠? 만약에 조건에는 없지만 이 글자, 문자열에 글꼴을 똑같이 변경해주고 싶다면 글꼴에 대한 거 어디서 하시면 되죠? 텍스트 편집 단추 눌러서 이용하시면 되죠? 선택을 하고 글꼴을 보이는 것과 같은 글꼴로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조건에 없는 것은 굳이 그렇게 적용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두고 이제 부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도형에서 리본 선택하셔야죠. 자, 디자인 지원과라는 것을 입력하기 위해서 위쪽 리본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드래그해서 그려주고 여기에 디자인 지원과 내용을 입력을 하셔야지요. 자, 입력해 놓고 이 전체적인 크기를 보기 좋게 조절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옆에 리본 부분이 조금 짧게 그리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조금 노란색 마른 목골 요 조절점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글자 크기도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제 클립아트 넣어보도록 하죠. 클립아트는 그리기 도구 모음에 얼굴 모양이 그려져 있는 클립아트 삽입 선택을 하셔도 좋고 삽입 메뉴의 그림에서 클립아트 선택하셔도 좋죠. 클립아트 메뉴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립아트는 임의의 종류를 선택해라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원하는 거 클릭하면 클립 삽입이라는 단추 클릭하셔야죠. 클릭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클립아트 삽입 창을 닫아보면 들어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이렇게 조절점 이용해서 조절하고 위치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슬라이드 완성이 되었습니다.